저녁 햇살이 사라질 무렵 지연은 남편 민호와 함께 시댁에 도착했다. 거실에서는 이미 시어머니 윤정이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시아버지 태식은 TV를 보다가 일어섰다. 왔어? 윤정의 목소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날카로움이 스쳤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어머니,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윤정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지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지연아, 너 요즘 어디 아프니? 얼굴이 좀 푸석해 보이네. 지연은 당황했지만 웃으며 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일이 좀 바빠서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윤정의 시선은 좀처럼 지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시선은 단순한 걱정이라기보다는 뭔가를 분석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지연 친정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태식은 밥을 먹다 말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지연 아버지는 요즘도 건설 회사 잘 운영하시나? 지연은 순간 멈칫했다. 네,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계속하고 계세요? 윤정의 눈이 다시 번쩍였다. 그 큰 부지 말이야, 아직 그대로 있어? 예전엔 좋은 조건에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었잖니? 민호는 그 말에 불편한 듯 기침을 했다. 엄마, 그런 얘기까지 왜 해? 윤정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아니, 그냥 궁금하니까 그렇지. 하지만 지연은 알았다. 그 궁금함이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그럼에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도중에도 윤정의 시선은 계속 지연을 살피고 또 친정 재산의 규모를 떠보는 듯한 말을 했다. 지연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무언가 흐름이 이상했다. 너무 노골적이었다. 밥상이 끝나갈 즈음 윤정은 다시 한번 지연을 살폈다. 진짜로 어디 아픈 거 아니지? 너 요즘 살도 빠진 것 같고 얼굴빛이 영 아니야?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운 말투였다.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마음속에는 스멀스멀한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오늘의 분위기는 평소 시댁 식사와 너무 달랐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아닌 친정의 재산이 있다는 걸 지연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그 불안의 실체가 얼마나 큰 폭풍이 될지 지연은 알지 못했다. 시댁에서 돌아온 다음 날 지연은 서류 정리를 하며 책상 위에 놓아둔 건강검진표를 확인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받은 재검사 안내가 적혀 있었지만 의사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는 줄 알았던 지연은 깜짝 놀랐다. 윤정이 서 있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안을 둘러보더니 책상 위에 놓인 건강검진표에 시선이 꽂혔다. 지연이 손을 뻗기도 전에 윤정은 그 종이를 자연스럽게 집어들었다. 이게 뭐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지연은 긴장하며 말했다. 어머니, 그냥 건강검진이에요? 회사에서 매년 하잖아요? 윤정은 종이를 펼쳐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다. 간 수치 항목에서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오자 그녀의 눈이 불길하게 가늘어졌다. 간 기능이 안 좋다고? 재검이라니 이거 심각한 거 아니니? 마치 큰일이 난 듯한 표정이었다. 지연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치래요? 의사도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니? 윤정은 지연의 말을 잘랐다. 너 지금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민호는 어떻게 하라고? 아이는? 가정은? 지연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 말에 어딘가에 진짜 의도가 숨어 있었다. 윤정은 표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크게 쉬었다. 아픈 며느리 참 운도 없어. 이래서 결혼 전에 건강검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연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윤정은 지연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얼굴이었다. 오히려 표정을 굳히며 무언가를 확신한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건 민호에게도 말해야겠다. 지연은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려는지 그 이유가 불길하게 다가왔다. 윤정은 건강검진표를 손에 쥔 채 방을 나서며 말했다. 지연아, 내 건강 문제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다.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하도록 해. 문이 닫히고 침묵이 떨어졌다. 지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건강검진표 한 장을 본 것뿐인데 왜 이렇게 큰일처럼 몰아가는 걸까?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몰랐다. 이 사소한 종이 한 장이 시부모가 그녀를 집에서 내쫓기 위한 명분이 될 줄은.
저녁 무렵 집은 고요했지만 공기 속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떠 있었다. 민호는 퇴근하자마자 윤정이 건네준 건강검진표를 들고 지연을 찾았다. 지연아, 이게 뭐야? 민호의 목소리는 놀람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피곤해서 수치가 조금 올라간 거야? 의사도 걱정할 게 아니라고? 근데 재검이잖아? 민호는 종이를 흔들었다. 엄마가 그러는데 이거 간질환 초기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지연은 숨을 삼켰다. 어머니가 의사도 아니잖아? 왜 이렇게 오버하시는지 모르겠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대신 말없이 소파에 앉아 종이를 다시 펼쳤다. 침묵. 무겁고 길고 서로의 마음을 찌르는 침묵. 잠시 후 민호가 입을 열었다. 지연아, 혹시 우리 앞으로 애 갖는 건 힘든 거 아니지?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시부모가 그의 머릿속에 심은 의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민호야, 나 아픈 거 아니야? 아직 재검도 안 했어? 지연은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떨림이 감춰지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의 눈은 이미 담담해지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 큰일 생기면 어떡해? 우리 부모님은 내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거고.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민호는 부모님 걱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는 걸. 지연은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민호야, 너도 나를 의심하는 거야? 민호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이 모든 답을 말해주었다. 그때였다. 거실 문 사이로 윤정의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몰래 대화를 엿듣고 있는 듯한 실루엣. 지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처음부터 달라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선의 이유는 건강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라는 걸.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저녁 공기가 가라앉은 아파트 복도. 지연은 문 앞에 선 채 잠시 숨을 고른다. 하루 종일 머릿속을 어지럽힌 불길한 느낌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찰칵. 문을 열자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TV도 음악도 없고 불도 제대로 켜져 있지 않았다. 지연. 가방을 내려놓으며 여보? 나왔어? 대답은 없다. 거실로 들어온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남편의 카드 지갑을 발견한다. 무심코 손에 들어 올린 순간 안에 끼워진 영수증이 손가락에 걸린다. 노래방 VIP룸 결제. 시각은 어젯밤 늦은 시간. 지연. 입술이 굳어지며 설마. 불안이 가슴을 쿡 찌른다. 그때 침실 문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지연은 조심스레 다가가 문을 미세하게 밀었다. 침실 안. 민호는 바닥에 걸터 앉아 있었다. 옆에는 비어있는 소주병이 둘 셋. 한 손에는 휴대폰을 쥔 채 파일을 지우고 있었다. 지연. 놀라 달려오며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술을? 민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들끓는 목소리를 짐짓 누른 듯 말했다. 민호? 오늘 회사에서 일이 좀 있었어? 지연. 휴대폰은 왜 지우고 있어? 뭐 숨기려고? 민호의 손이 딱 멈춘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 정적이 지연을 더 불안하게 한다. 민호? 거칠게 숨을 내쉬며 별것도 아니야? 지연. 그럼 왜 나를 안심시키려 하지 않아? 민호는 울컥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민호? 나 좀 놔둬. 지금 말하기 싫으니까. 지연은 순간 움찔한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눈빛이 반짝 흔들린다. 지연. 담담하지만 떨리는 목소리. 당신 요즘 너무 달라졌어? 전화도 잘 안 받고 밤마다 늦고. 나 무서워? 민호는 눈을 피하며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그리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민호? 지연아? 미안해. 나 지금 말할 수가 없어. 지연. 그러면 언제?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민호는 잠시 지연을 바라본다. 하지만 그 시선엔 죄책감과 두려움이 겹쳐져 있었다. 민호? 조금만 기다려줘.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회피처럼 들렸다. 지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난다. 지연. 서늘하게. 알겠어?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난 더 이상 모르는 척 안 할 거야. 말을 끝낸 지연은 천천히 문을 닫고 거실로 걸어 나온다. 민호는 남겨진 자리에서 손을 떨며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카메라는 민호의 휴대폰 화면을 비춘다. 삭제 완료. 하지만 지워진 건 파일뿐.
진실은 여전히 어두운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른 아침, 지연은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을 살핀다. 비어있다. 민호는 새벽에 나갔다. 지연. 작게. 역시.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흐린 햇빛이 거실을 희미하게 밝혀준다. 지연은 답답한 마음을 떨치려고 물 한 잔을 마시며 휴대폰을 확인한다. 부재중 전화 없음. 메시지 없음. 지연. 하루 종일 피하기만 하는 이유가 뭔데? 불안과 분노가 섞인 마음에 그녀는 민호의 책상으로 향한다. 어제 봤던 삭제된 파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책상 서랍을 열자 서류 사이에 끼워진 봉투 하나가 눈에 띈다. 흰 봉투엔 익숙한 로고가 찍혀 있었다. 스타라이트 노래클럽. 지연의 손끝이 순간 굳는다. 지연. 여기 또? 봉투 안에는 멤버십 카드와 최근 이용 영수증이 있다. 시간은 대부분 밤 11시 이후. 지연. 입술을 깨물며. 매일 간 거야? 그때 카드 뒷면에 휘갈겨 쓴 메모가 눈에 들어온다. 내일도 같은 시간. 7번 룸. 지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는다. 장면은 빠르게 전환되어 지연은 현관에서 코트를 집어들고 있다. 눈빛은 흔들리지만 결심한 듯 굳어 있다. 지연. 자기 자신에게 확인해야 해. 도망치지 말자 지연아.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휴대폰이 띵 하고 울린다. 민호였다. 민호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걱정 말고 먼저 자. 단 한 줄.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더 서늘해질 뿐이다. 지연. 그 말 믿을 수가 없잖아.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처음엔 흔들렸지만 엘리베이터에 서 있을 때는 이미 눈빛이 강해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진다. 카메라는 마지막으로 지연이 꽉 쥔 7번 룸 메모를 비춘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밤거리의 네온사인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지연은 추운 바람을 맞으며 스타라이트 노래클럽 간판 앞에 멈춰섰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음악은 묘하게 불안감을 자극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어 들어갔다. 실내는 화려한 조명과 술 냄새로 가득했다. 종업원이 다가와 묻는다. 종업원. 예약하셨어요? 지연. 7번 룸 혹시 이용 중인가요? 종업원은 지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르게 훑어본 뒤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아, 그 손님분이요? 지금 오고 계시던데요? 지연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 말은 민호가 이곳으로 오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지연. 혹시 그분 여자분이랑 같이 오시나요? 종업원. 글쎄요. 매번 비슷한 멤버로 오시던데요. 그 말은 애매했지만 충분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상상이 불길처럼 번진다. 지연은 과감히 말했다. 저 잠깐만 안에 들어가서 기다려도 될까요? 종업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이제 곧 오실 겁니다. 지연은 7번 룸 문 앞에 선다. 문 손잡이를 잡자 손이 떨렸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지연. 속삭이듯. 두려워하지 말자. 진실을 보자.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룸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엔 이미 누군가 놓고 간 듯한 술잔 2개가 있었다. 지연. 누가 벌써 온 거야? 그 순간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을 보고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윤정 씨 엄마? 그녀는 본능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윤정? 날카로운 목소리. 지연 씨 지금 어딘데? 민호가 집에서 못 찾겠다잖아. 지연. 전 알아봐야 할 게 있어서요. 윤정. 지금 이 시간에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돌아다니면 어떡해요? 지연은 그 말에 서늘함을 느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또 그 얘기. 지연. 어머니 제 건강 얘기는 이제 그만해주세요. 윤정. 뭐라고요? 나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지연. 죄송한데 지금 통화 어렵습니다. 뚝. 지연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순간이었다. 누군가 룸 문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았다. 돌아서는 화면, 문이 열리려 하는 긴장감. 지연은 호흡을 멈췄다. 문 너머로 들어오려는 사람. 그가 민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진실인지. 아직 알 수 없다. 장면이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진다. 문고리가 딸깍 소리를 내며 천천히 돌아갔다. 지연은 숨을 삼키며 문을 노려보았다.
불쑥 열리는 문틈 사이로 들이비친 얼굴은 민호가 아니었다. 낯선 여자가 룸 안으로 들어왔다. 굵은 웨이브 머리, 강한 향수, 화려한 옷차림. 그녀는 지연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여자? 누구세요? 지연. 제가 묻고 싶네요. 여기가 당신이 예약한 자리인가요? 여자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여기 민호 씨 자리 맞잖아요? 설마 와이프? 그 말에 지연은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민호 씨 자리요? 여자. 아, 몰랐구나. 요즘 자주 봤는데. 그녀는 뻔뻔하게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다. 노래 부르러 오면 항상 같이 마시기도 하고. 사람 좋더라. 지연의 손끝이 떨렸다. 둘이 자주 봤다고요? 여자. 그렇죠. 뭐 술친구 같은 거? 근데 오늘은 늦네.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투덜댔다. 아, 아까 시어머니 전화 때문에 늦는다던데. 지연의 머릿속이 순간 멈춰버렸다. 시어머니요? 여자. 네? 그쪽 어머님이 민호 씨한테 전화했잖아요? 몸 생각해서 일찍 들어오라고 뭐 그런 얘기? 지연은 급격히 혼란스러웠다. 윤정이 민호에게 늦게 들어오지 말라며 전화했다는 말과 자신에게는 민호를 찾는 척 전화를 걸었던 것이 겹쳐졌다. 어머니가 민호가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나한테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연. 둘이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여자. 아, 그건. 문 밖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발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급하게 다가왔다. 문이 벌컥 열리고 숨을 몰아쉬는 민호가 나타났다. 민호? 지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연은 느리게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놀람보다 질책이 먼저 떠올랐다. 지연, 여기가 당신이 있는 곳이라서 왔어? 민호? 왜 멋대로 찾아와? 오해하게 생겼잖아. 여자. 작게 피식 웃으며. 오해는 아닌데. 지연의 마지막 희미한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민호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 여기 자주 온 거 맞지?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며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지연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지연. 그래, 이제 알겠어? 카메라는 그녀의 굳어버린 눈동자를 비춘다. 사랑했던 사람도 믿었던 가족도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다. 지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 장면은 어둡게 페이드아웃된다. 노래방을 나와 집에 돌아오는 길, 지연의 발걸음은 비틀리고 있었다. 눈앞이 흐릿했다. 지친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불은 켜져 있었다. 윤정과 시아버지 태식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이미 준비된 듯 싸늘했다. 윤정? 어디 갔다 와요, 이 시간에?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지연은 숨을 가다듬고 가볍게 말했다.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태식의 시선이 매섭게 꽂힌다. 확인? 무슨 확인? 지연은 가방에서 노래방 영수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민호 씨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윤정은 그걸 보자마자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아니, 그래서 남편을 미행했다는 거예요? 지연. 미행이 아니라 확인이었어요? 윤정. 비웃으며. 에휴, 역시 문제네. 건강도 안 좋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그 말에 지연의 손이 떨렸다. 건강 얘기 그만해주세요. 윤정은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 누가 누구한테?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태식.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넌 지금 상태가 집안에 부담이 되는 걸 몰라? 우리 집은 오래전부터 건강이 중요한 집안이야. 지연은 멍하니 그 말을 들었다. 부담이라고요? 윤정? 솔직히 말해볼까? 내 건강검진표 보니까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이런 상태면 우리 민호 인생도 위험하잖아.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시부모가 유난히 검진표에 집착했던 이유. 최근 들어 지연을 향한 비난과 거리감. 그리고 노래방에서 여자가 말했던 시어머니 전화 때문에 늦는다던 데라는 말.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지연. 어머니. 제 건강을 걱정한 게 아니라 혹시 제 아버지 재산 때문이었나요? 순간 윤정의 표정이 날카롭게 변했다. 뭐? 지연. 아버지 재산 탐내셨죠? 제가 혹시라도 오래 못 살면 아버지 재산이 민호에게 흘러온다고 생각하신 거죠? 윤정.
흥분하며. 그걸 왜 지금 말해? 너 스스로 건강 문제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지연. 아니요. 문제도 없고 인정도 안 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아픈 사람 취급하는 이유는 다 알겠어요? 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해라. 더 말하면 우리도 참기 힘들다. 지연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마지막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더는 가족이 아니었다. 이 집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곳이었다. 지연. 저 오늘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윤정. 뭐라고? 지연. 저를 건강 문제로 몰아붙이고 남편까지 그쪽 편에 서게 만든 집에서 저 더는 못 있어요? 윤정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럼에도 지연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언젠가 이 집에서 버릴 생각이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떠날게요. 거실이 얼어붙는다. 그 순간 문이 드르륵 열리며 민호가 들어온다. 민호? 무슨 소리야? 지연은 짧게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은 없었다. 대신 결심으로 단단한 눈빛만 있었다. 지연, 나 오늘 여기서 나갈 거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어떤 변명보다 잔인했다. 지연은 천천히 방으로 향해 짐을 챙기기 시작한다. 장면은 지연의 결연한 뒷모습을 끝으로 천천히 어두워진다. 지연은 방문을 닫고 조용히 여행용 가방을 꺼냈다. 지퍼를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에 자신마저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옷 몇 벌과 세면 도구를 챙기는 동안 문 밖에서는 시부모의 날선 속삭임과 민호의 한숨이 간헐적으로 들렸다. 그러나 지연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가방을 닫고 나오자 윤정이 두 팔을 꼬고 기다리고 있었다. 윤정? 어디로 갈 건데? 친정? 거긴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잖아. 지연은 단단하게 대답했다. 친정이든 어디든 이 집보단 안전하겠죠? 태식이 비웃듯 말했다. 남편 버리고 나가는 여자가 어디 안전을 말해? 지연. 남편을 먼저 버린 건 당신들이잖아요? 민호는 그때서야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다. 표정은 당황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호? 지연아, 일단 얘기 좀 하자. 집 나가는 건 너무 급해. 지연. 늦었어?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외면했잖아. 민호? 그건 어머니가 내 건강 걱정을. 지연은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아픈 사람 취급하면서 뒤로는 다른 여자랑 노래방에 있었던 사람 말이야? 민호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정? 그 여자? 그건 그냥 술자리 호프 친구라니까. 괜히 호들갑 떨지 마. 지연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러면 나갈게요. 대신. 윤정? 대신? 지연. 앞으로 제 아버지 재산 문제 다시 입에 올리지 마세요. 윤정의 얼굴이 단번에 굳었다. 태식. 내가 지금 그걸 협박이라고? 지연. 협박 아니에요? 경고예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저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니까. 지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이전과 달리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추고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지연. 민호 씨. 나중에 연락할게요. 정리할 것들 있으니까. 민호. 정리? 지연. 그래. 우리 이제 각자 생각 좀 해봐야지. 윤정이 소리쳤다. 나가? 나가? 그런 마음이면 당장 나가버려. 지연은 말없이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날카로운 찬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지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끗하게 비워지며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힌다. 그리고 화면은 지연의 굳은 표정 위로 천천히 어둡게 내려간다. 그녀의 반격은 이제부터다. 밤 공기를 가르며 집을 나온 지연은 택시를 잡아타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침묵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나를 믿을 시간이다. 병원에 도착하자 그녀는 바로 접수 창구로 가서 한 가지를 요청했다. 지난 건강검진표에 대한 전면 재검사. 가족이 뒤에서 조작했다는 낌새를 느끼고 있던 그녀는 이번엔 자신의 눈과 의료진 앞에서 직접 모든 결과를 확인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검사가 하나씩 진행되는 동안 지연은 차분했다. 두려움보다 분명한 확신이 그녀 안에서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전문의의 말은 모든 의심을 끝냈다. 의사?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주 건강하십니다. 이전 기록과 비교해보니 수치가 이상하게 기재된 부분이 많아요. 저런 수치는 실제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지연은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오는 순간 차가운 공기 대신 마치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다. 그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며칠 전 친정 아버지 지인 소개로 상담을 받은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지연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차근차근 정리된 문서를 보여주었다. 변호사, 시댁 쪽에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재산 문제를 염두에 두고 행동한 정황은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원하시면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지연, 네, 준비해주세요. 저도 이제 제 자리 찾고 싶어요. 며칠 후 시댁에는 내용 증명과 변호사 명의 문서가 도착했다. 지연이 나간 뒤 전혀 반성 없이 지내던 그들은 갑작스런 반격에 크게 동요했다. 윤정? 이게 뭐야? 지연이가 소송을 한다고? 태식. 말도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민호는 문서를 들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지연아, 왜 이렇게까지? 그러나 그들의 혼란은 더 이상 지연에게 닿지 않았다. 그 시각 지연은 조용한 카페에서 친정 아버지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버지,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지연, 아빠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제 내 행복을 위해 살아? 아빠 재산이든 뭐든 널 지켜주기 위한 거니까. 지연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다. 이제는 저도 저를 지킬 거예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흐린 날씨였지만 구름 사이로 옅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지연에게 새로운 길을 비춰주는 듯했다. 지연, 아빠, 저 새로 시작해보려 해요? 아버지, 그래. 네가 결정한 길이라면 아빠는 응원한다. 카메라는 지연의 단단한 눈빛을 비추며 천천히 줌아웃된다. 그녀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장면은 천천히 페이드아웃되며 마무리된다.